자,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7번째 시간이겠죠? 네, 7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칠판 앞에 선생님이 나타났느냐? 라고 하면은 선생님이 그냥 인강 형식으로 찍고 싶었어요. 왜냐고요? 제 마음이에요. 자, 인강 형식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거 배웠었죠? 관성 배웠었죠, 관성. 관성이 뭐였죠? 자,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뭐 정지 상태라던가 혹은 이제 운동 상태를 이제 유지,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거나 혹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계속 유지하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시로 어떤 게 있었죠? 자, 그 예시로는 이거 기억나나요? 기억나나요? 휴지를 이제 엄청 급해가지고 볼일이 너무 급해가지고 빨리 뜯으려고 했을 때 이 휴지 전체는 따라오지 않고 이 휴지 일부분만 뜯어져서 따라오죠. 그 이유가 이제 이 정지관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휴지는 가만히 있었고, 즉 가만히 있는 성질을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그때 선생님이 휴지를 뜯었기 때문에 이 휴지는 가만히 있고 이 약한 부분이 휴지만 딸려 나온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 이제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야겠죠? 운동과 관련된 부분. 자, 이게 버스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버스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자,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해볼게요. 왼쪽으로. 그렇다고 했을 때 갑자기 급정거했어요. 멈춰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 위에 있는 이제 손잡이를 잡고 있는 학생 혹은 선생님이 있었다 해봅시다. 그렇게 된다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왜냐? 나는 움직이려 하고 있었고 관성에 의해서 난 날아가 버렸어. 멈출 수가 없었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성이 뭐냐면 유지하는 성질이다. 유지하는 성질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거의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럼 오늘 시간에 이제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자,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선생님이 이것부터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많이 하나요? 선생님도 이제 몇 번 해봤는데, 배틀그라운드 이제 여러 가지 총이 있죠. 뭐, AK-47이라던가 M16이라던가, 뭐, 모르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총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총. 뭐 이렇게 생각나요? 요즘? 모르겠어요. 이게 총이에요, 총. 총인데 이 총의 능력치를 한번 볼 겁니다. 능력치. 이 능력치를 우리가 어떻게 산출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일단 총이 있으면 총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알. 그 총알이 가벼워야 될까요? 무거워야 될까요? 비비탄 총이에요. 그게 아플까? 아니면 진짜 산탄총이야 막. 가보면 터져. 무거워 게다가. 그래서 이제 산탄총 혹은 이제 실제 총알이 더 위협적이겠죠. 그 총알이 이제 비비탄 총알보다 아무래도 무겁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총의 능력치는 무거운 총알, 뭐 무거움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알 무게. 보이나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총이 이제 한 번에 1초에 한 번 쏠 수 있는 총이 있고 이제 우리 람보 같은 경우에는 막 따발총 있잖아요. 즉 연사 속도가 또 중요해요. 총을 1초에 많이 쏴야지. 속도가 또 중요합니다. 속도가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총알 무게, 그러니까 총알이 얼마나 위협적이냐, 그리고 그 총알을 얼마나 많이 쏘느냐가 이제 이 총의 능력치가 되겠죠. 자, 이게 오늘 배울 거의 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 뭔 말이에요? 이게 뭐, 지금 갑자기 수업할 때 게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어떤 걸 배울 거냐면요. 이제 운동량이란 걸 배울 겁니다. 운동량. 자, 운동량이 뭐냐면, 이제 운동의 능력치예요. 운동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을 선생님이 마치 이제 게임의 총의 능력치에 빗대어 본 거예요.
운동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는 이제 우리의 질량, 무게와 대치되는 개념이죠. 질량. 이 물체의 고유한 양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쓰고 있는 70kg라는 것은 실제 질량이에요. 무게라는 것은 이 70kg가 받는 중력의 크기. 70에다가 뭐 중력 가속도 한 10을 곱해서 700N. 이 실제로 무게인데 우리 일상적으로 질량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연사 속도. 그냥 말 그대로 속도예요. 물체가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운동하는 정도가 크겠죠. 운동을 잘한다고 했을 때 빨리 달리는 사람이 좋을까요? 늦게 달리는 사람이 좋을까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좋죠, 당연히. 속도. 이것이 이제 운동량이더라.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나무가 있어요. 나무. 어떤 이 나무가 있는데 그냥 작은 경차가 옵니다. 작은 경차가 뭐 100km로 온다 해요. 100km 와요. 나무가 안 부러져요. 근데 어떤 빅 헤비한 트럭이 온다고 해봅시다. 얘는 뭐 기껏해야 한 뭐 500kg? 근데 얘는 한 2톤, 2000kg이에요. 똑같은 속도로 안다고 했을 때 얘는 나무가 부러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에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운동량이 크면 클수록 나무가 부서지려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힘이 커야겠죠. 즉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운동량은 무언가 힘이 너무 넘쳤네요. 그렇죠. 이 힘이 너무 넘쳤죠. 그래서 힘과 연관이 되다는 거야. 힘. 너무 억진데. 힘과 연관이 되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 선생님이 잠깐 들고 왔어요. 자, 이 물풍선 있죠. 물풍선을 던졌다가 내려오면은 이가 빨라졌다가 멈춘 거죠. 선생님이 힘을 줘서 멈춘 겁니다. 힘을 줘서 멈춘 거예요. 근데 얘를 높이 들었다가 이렇게 되면은 터져버렸죠. 높이 떨어졌다가 멈췄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운동량이 큰 상태에서 멈춘 거예요. 그때 아무래도 힘이 더 세겠죠. 힘이 셌기 때문에 물풍선이 터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어떤 걸 배울 거냐면 되게 간단하죠, 오늘.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이 운동량이 변화. 이 운동량의 변화를 충격량이라고 합니다. 충격량이라고 해요. 충격량. 이 충격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힘과 관련. 자, 그리고 이제 마치기 전에 이제 운동량이라는 걸 왜 쓰느냐 이제 궁금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운동량이란 거는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어떤 이제 두 개의 물체 여기 있죠. 이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얘가 정지해 있고 얘가 움직인다 해봅시다. 얘가 부딪혀요. 그렇게 되면 좋은 이제 충돌일 경우에는 이 친구는 이 원래 오던 얘의 속도를 가지고 가고 얘는 다시 멈추게 됩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친구를 선생님이 이렇게 밀어볼 건데 그때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의 운동량이 생길 거예요. 그때 그러면 이 정지해 있는 친구 운동량이 0이겠죠. 속도가 0이니까. 그러면 이 친구의 운동량을 이 친구가 가져가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 보이나요? 아까 다시 해보자면 왼쪽 친구가 가서 오른쪽 친구를 친 다음에 왼쪽 친구는 멈추고 다시 오른쪽 친구 갔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운동량을 배운 이유인데 이거는 솔직히 알 필요는 없는데 운동량은 이렇게 항상 총량이 보존이 됩니다. 운동량은 보존이 돼요. 보존이 된다는 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얘가 5의 운동량이 있고 얘가 0이었죠. 정지했었으니까. 5, 0에서 이제 0, 5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운동량의 신비고 이 과정에서 이제 운동량이 변하게 된 이유가 뭐다? 힘 때문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아무튼 오늘 운동량의 개념은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운동량이 뭐냐 라고 하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고, 즉 질량이 크면 운동량이 크고 속도가 빠르면 운동량이 크고 이런 건데, 이때 운동량이 변하는 거는 힘이 항상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총틀어서 이제 충격량이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안녕.